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시티에서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구글 웨이모가 6만 2천 대의 택시 서비스를 미국 전역에 확대할 것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앱이 출시됐다는 겁니다. 이 놀랄만한 사건, 자율자동차 정말로 오는 건가? 문제는 없는가?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이경사입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 뭘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 제2조에 보면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그럼 실질적으로 운전자나 승객이 전혀 조작하지 않고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 왔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죠. 자, 자율자동차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자, 무인 자율자동차는요, 일단 전기 자동차와 합해서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 무인 자율자동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유경제 있지 않습니까? 렌트카라든지 아니면 우버와 같은 이런 공유경제 자동차의 형태도 흡수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율자동차 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한 조사기관도 자율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고객 불신 또는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가 하는 게 발전의 핵심적인 동인이 된다라고 이 안전 문제를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자동차의 수준은요, 레벨 1부터 레벨 5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표에서 보다시피 레벨 4, 5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벨 3는요, 손에 항상 그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고요. 레벨 4는 자율자동차가 주로 운전을 하다가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이런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만 알려주게 되면 그때만 운전자가 잡는 게 레벨 4고요. 레벨 5는 완전히 자동화되는 모든 상황에 완전히 자율자동차가 움직여서 스스로 주행하는 뜻을 얘기합니다. 구글 웨이모는 택시 사업을 하고 있죠. 구글은 레벨 4, 5만 중점적으로 개발을 한 거고요. 레벨 4와 5에 도달한 안전한 자동차는 지금 구글 웨이모 하나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기타 우버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수준은 레벨 2와 레벨 3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존하는 자율자동차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는 구글 웨이모가 레벨 4 수준에 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여기 동영상을 보시는 것처럼요, 우버의 자율자동차가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2017년 3월 29일 날도 사고를 한번 냈고요. 작년 3월 22일에도 실질적으로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그 끔찍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런 자율자동차가 아직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자율자동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16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요, 제가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해놨죠. 안전성에 유래된다, 차가 실수할까 봐 염려된다, 복잡한 상황에 처리를 할 수 있을지 믿을 수 없다. 바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초로 택시 면허를 받은 구글은 정말 안전할까? 안전하다는 거죠. 구글은요, 가장 세계에서 먼저 2012년 5월 8일에 네바다주에서 면허를 받았어요. 여기 면허판 보이세요? 무한대 AU001이라는 면허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차는 벌써 거의 9년에 가까운 도로 실제 주행에 성공을 했고요. 가장 안전한 차로 레벨 4와 레벨 5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2018년 캘리포니아에 실제 자율자동차들이 주행한 거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압도적으로 많은 게 구글 웨이모죠. 근데 여기 보시면 순위를 보시면 테스트는 많이 했는데 실제 자율자동차의 실력차는 그 주행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막대 그룹으로 표시된 것들은 뭐냐면 사람이 간섭 없이 자율자동차가 홀로 다니는 것을 얘기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11,000 마일 이상을 그냥 혼자 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11,000마일이면 우리나라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5,000km 정도를 혼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2위인 제너럴 모타스는 절반 수준이고, 맨 밑에 있는 우버는 0.4마일, 다시 말하면 600m 될 때마다 사람이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벨들이 점점 테스트가 돼서 올라와줘야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 자율자동차를 실제 도로에서 사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만 뛰었다. 실제 거리를 뛰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실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구글 웨이모는요, 1000마일당 인간 개입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비율도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가는 완벽한 레벨 4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구글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자율자동차가 잘 움직이기 위한 부속이 뭘까라는 걸, 다시 말하면 박스를 전혀 비워놓고 거기다 새로 담았고요.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은 3만 개 이상 되는 부품 중에 어느 걸 빼야 자율자동차가 잘 다닐까, 이런 사고에 대한 기본 차가 이런 실력의 차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웨이모를 시작해서 이제 점점 테스트가 많이 되면 자율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건데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위기의 일자리들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개인이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공지능 자율자동차끼리 부딪혔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는 인공지능을 훈련시키지도 않았고, 그렇죠? 운전대에 손을 대지도 않았으니까 나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이제 미래는 자동차 보험은 사라지고 제조자 책임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업계도 큰 영향이 받겠죠. 두 번째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용객도 적겠죠. 왜? 피곤하다고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자율자동차가 피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게소도 안 될 거고요. 자동차 부품업계도 힘들게 될 거고, 주유소, 이제 앞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중에 하나겠죠. 버스, 택시, 트럭 기사들도 점점 대체되는 일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렌터카, 공유경제자동차, 택배, 대리기사, 이런 긱 이코노미에 관련된 일자리들도 위기의 일자리에 속하게 되겠죠. 피닉스시티의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변화가 재밌습니다. 타기 전에는 안전이 우려된다 했다가 첫날 6,000명이 타고 실제로 탄 2만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타본 다음에 반응이 재밌습니다. 놀랄만한 기술이다. 두 번째는 불안할 줄 알았더니 이제 안전한 세상이 올 것 같다라고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자, 2018년 ABI의 발표에 의하면요, 2020년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다시 말하면 레벨 4와 레벨 5가 되겠죠. 이것이 출시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110만 대 수준에서 2035년에는 4,200만 대로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율자동차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지구, 환경, 그리고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죠. 교통 혼잡 비용이 18조 원에서 5년 만에 21조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증가에 따라서 미세먼지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이 차를 몰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고를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또 라스트 마일 문제, 다시 말하면 우버라든지 택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혼잡하고 더 지구는 환경이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통수단은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의 에코가 돼야 되고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자동차의 교통 환경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2018년에 한 컨설팅 회사의 효과 분석에 의하면요, 자동차 운송 시장은 전 세계 5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천조 정도가 됩니다. 6천조. 엄청난 시장이죠. 이 시장이 앞으로 구글과 같은 자율 자동차들이 대체를 할 거다. 그리고 이런 차들이 공유경제 자동차의 킬러 서비스가 돼서
2025년이 되면 공유 자동차의 25%는 이런 무인 자율 자동차로 대체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만 하더라도 내년까지 매출이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거로 예상이 되고요. 2025년이 되면 다시 10배,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새로운 경쟁자잖아요. 구글이 주도하는 이러한 새로운 자동차 시장으로 변모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율자동차가 등장해서 위협받는 일자리를 아까 살펴봤는데요. 가라앉는 일자리도 있지만 떠오르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우리 몇 개만 살펴보면요. 첫째는 AI 알고리즘 엔지니어가 뜨겠죠. 두 번째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트윈, 다시 말하면 이런 자율자동차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걸 다시 관리하는,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도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이제 주유소가 가라앉으면 전기 배터리 산업이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 인테리어. 지금은 차가 전부 운전대가 앞에 있고 앞면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앞으로 차는 어떻게 될까요? 휴식 공간, 일하는 공간, 창업 공간, 대화 공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별로 맞춤형으로 차량 인테리어를 갖게 될 거고요. 또 센서 산업도 발전할 거고 또 도로 표지판도 인간이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자동차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표지판이라든지 실내 도로맵, 그 다음에 정비 사업도 이제 자동차, 드론 등 다양한 물체들을 고기능 정비하는 이런 산업들로 탈바꿈될 거고요. 그만큼 그쪽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전하니까 이제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자율주행차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각국 정부들도 더 이런 자율자동차를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면허를 줘서 실제 주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는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어요. 물론 주도는 미국이 하고 있지만요. 아시아만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이미 2016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상하이에서 시작했고요. 일본도 도쿄에서 자율주행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간 자율주행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걸 하자는 거죠? 바로 K시티를 준공하겠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화성시에 36만 제곱미터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자율주행차 60대가 운행허를 받아서 지금 71만 킬로를 거기서 시험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도로주행이에요. 실력을 빨리 검증받은 차들이 도로로 나와서 도로주행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혁신을 받아들이는 문제하고 빠르게 그 정도의 도로를 달릴 수 있을 정도를 어떻게 레벨업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율자동차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 과제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과제는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환경 적응력에 아직 문제가 있어요. 자, 레벨 5까지 가려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표지판이 인지가 안 되잖아요. 엄청난 비가 왔을 때도 도로 주행선이 인지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동물이 덤벼들 수가 있을 때 동물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네 번째는 도로가 갑자기 변화되잖아요. 싱크홀이 갑자기 무너지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변화된 거예요. 이 변화되는 거를 어떻게 빨리 감지해서 자율주행차가 그걸 인지하도록 할 거냐. 이런 환경 적응력의 해결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율자동차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 문제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해커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 해커가 자, 나는 집으로 가자 했는데 갑자기 판문점을 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율자동차들의 실력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다시 말하면 실증 단지에서 테스트를 하고 실제 도로에 나올 만한 수준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너무 완벽하게 하면 자율자동차의 우리 국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도로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정하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작동이 오류가 될 때 어떻게 이거를 멈추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킬 스위치를 눌러서 탁 누르게 되면 작동을 멈춰야 되는데
도로 주행 중에 이게 멈춰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오류 방지에 대한 확고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배상 책임은 바로 제조자의 책임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정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결 과제 세 번째. 이거는 자율자동차에 숨겨진 문제고요. 구글 웨이모가 우리가 왜 다른 회사보다 뛰어난가를 자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차예요. 무슨 소릴까요? 자, 주차 공간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내비게이션에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선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선이 없이 자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알아서 그걸로 들어가서 해결을 해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공항에 만약에 여러분이 자율주차가 주차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죠? 실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실 안에 들어가서 지하 공간까지 들어가서 거기다 세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인지해야 되겠죠. 지금은 뭐 지하 3층에 3대가 여유 있습니다. 이렇게 알지만 그거를 이 자율자동 주행차들한테 인지 가능하도록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은 뭐겠어요? 주차 비용 정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변화가 돼야 자율자동차가 실제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구글 웨이모의 택시 사업, 그리고 앱 출시로 본 자율자동차의 미래 유레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자연환경 변수, 다시 말하면 눈이 오고 폭풍이 불고 이런 변수들 때문에 완벽한 레벨 5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레벨 4 정도의 자율 전기 자동차는 탄소 절감 문제, 사회 안전 문제, 그리고 지구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율 전기 자동차의 시장은 예상보다 급격하게 빨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대응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자율 자동차의 변화는 또 이러한 시대의 도래는 단순하게 자율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일자리의 소멸, 그리고 또 다른 일자리의 창출에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사회적 안전장치와 또 역량의 변화, 그리고 사업 방식의 변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우리 떨어져 있는 자율자동차 시장,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고 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환경을, 좋은 환경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자동차의 미래, 재밌었습니까? 감사합니다.